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딱 보니까 이제 동양 철학 관련 문제 나왔네. 그치? 그래서 동양 철학에 대한 문제고, 이 철학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을 과학적인 지식, 뭐 심리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현대적인 지식이지. 그런 지식이 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글을 읽는 데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아, 이 사람이 어떤 논리로 이 현상을 설명을 했구나. 뭐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때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지? 이런 것들. 그러면 전쟁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원래 선한가? 아니면 원래 악해서 전쟁이 많이 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사상가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럼 뭐 원래 선했나? 그러면 성선설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성선설은 원래부터 사람이 본성이 착한 상태. 어,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들고 설명을 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똑같이 읽으면 안 돼. 철학 지문은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 그럼 철학 지문은 보통 조금 어려운 철학 사상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와가지고 그 사상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상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가지고 그냥 답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특히나 문학보다도 훨씬 더 기계적으로 풀 수 있거든, 연습하면.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해 나갈 거고. 알겠지? 연습을 잘해야 돼. 자, 적절한 것. 그래서 적절한 건데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논지 전개 방식이야. 그러니까 논지 전개 방식은 뭐 표현법이라든지 뭐 원인과 결과를 들었다든지 사례를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게 나오니까 문제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두면 돼.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굳이 표시할 필요 없어. 알겠지?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그래서 A는 초반에 나오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것을 보고 풀 수 있으면 최대한 풀어보자고. 불구지천, 3단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지. 그래서 불구지천, 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따가 불구지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 풀면 충분할 것 같고. 19번, 윗글의 순자와 복이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고, 이 순자랑 맹자는 정말 자주 나와. 둘이 이제 비교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둘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했거든. 알겠지? 음, 좀 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 읽고 바로 지문 읽어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주면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풀고 뭐 못 푼 사람은 최대한 풀면 되고, 근데 풀었는데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선지 찾기 하면서 선생님이 선지 찾기 하라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지문을 이 선지를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해. 아, 요게 이제 요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요렇게 함정을 내는구나. 아, 내가 다음에 요거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요런 부분을 집중해 가지고 읽어 가지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어.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신성하게 생각했대. 그리하여 하늘은 담화 표지는 빨간색 세모.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또는이지. 그러니까 플러스야, 알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었어. 그래서 이 당시 하늘이 가지는 정의는 뭐야? 이거야. 응? 안 나와? 연결을 다시 해줄게.
이런 의미도 있었고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까지가 바로 하늘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인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뭘로 봤어? 위에 하늘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뭔가 존재로 봤단 말이야. 하늘.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고, 권선징악의 주재자라는 건 권선, 선을 권유하고 징악, 악을 징벌하는 그 주체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하늘이 주도해서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선한 사람한테는 뭐해? 좋은 복을 주기도 하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은 여기서 하늘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되었어. 자, 17번 한번 보자. 1번.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요 부분이네. 몇 다시 몇 번? 17-1번. 요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풀으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제 풀고 나서 찾는 게 맞지. 알겠지? 처음에는 풀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선지 찾기 하라는 거는 이제 다 풀어놓고 요런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자,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적절하네. 그대로 써있네. 2번. 인간의 왕조의 탄생이나 전치적 변천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네. 믿음의 근거. 그래서 17-2번 단순하게 답 찾아내고 넘어가면 되겠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시간 줬을 때는 3, 4, 5번은 지금 다 찾아봐야 돼. 알겠지? 꼭 찾아봐. 우리는 지금 이거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중에 모의고사 나왔을 때 새로운 질문 읽었을 때 맞추는 게 목표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꼭 한번 해봐.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어.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순자 즈음 오면 뭐가 발전해? 과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이라는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지. 고대에서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까지 진행된이라는 건 더 오래전에 된 이야기 라고 구분되고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순자가 하늘을 새롭게 정했는데 그건 되게 획기적이야. 순자는 그래서 우리 사람 이름 나오면 항상 체크하기로 했었지. 철학 지문에서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순자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문은 이제 순자 나오면 맹자 같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체크해놓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게 읽는 중간에는 둘이 나올지 뭐 셋이 나올지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체크하면서 가는 거지.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봤다. 그가 생각하는 하늘은 별, 해, 달, 사계절, 추위, 더위, 바람. 그래서 뭐 요거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거 왜 적는다고? 16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는 거야.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기동화복을 줄 수도 없어. 역시나 열거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늘은 뭔가의 주재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야? 그 우주
하늘 이런 거에 포함된 자연현상일 뿐이야. 인간의 삶, 운명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치세는 거기 나와 있지. 좋은 시절이고 난세는 이제 어지러운 시절이고 그 정도는 조금 우리 외워두자. 이런 거 막 나오면은 좀 별표 나오면은 좀 자존심 상해야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것까지 단어 설명을 해주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돼. 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하늘의 뜻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관련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지.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궤도에 따른다. 그래서 불변의 정규궤도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규궤도. 우리 지구, 태양을 계속 돌고 있잖아, 그치? 궤도를 따라서. 맞아. 정말 오래전 사람인데, 그 대항해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1400년대, 1400년대, 1300년대 후반 1400년대.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을 때 1492년, 1400년대 후반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동양이 과학도 훨씬 발전해 있었고 중국이 또 잘 살기도 훨씬 더 잘 살았었고 실제로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과학 수준도 사실은 그 서양 쪽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야.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여기서 길은 뭐 원칙, 이런 원리 이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과학 수준에 이제 굉장히 다가갔다고 볼 수 있어.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야.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어나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기륭을 예시하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비가 온다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아니라고.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순자의 주장인 거야.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갑자기 화산이 터지면 그냥 밑에 있던 마그마가 팡 하고 튀어나온 것일 뿐. 뭐 인간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이다. 구하지 말라. 무엇을? 뜻을 구하지 말라. 지자가 뜻지자니까 천. 하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굳이 뭐 하늘이 아무 뜻이 없다. 걔네는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 종교적 생각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불구지천의 목적도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해. 다시 말해서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고 라고 생각해야지. 알겠지? 이건 공포에 떨 필요 없어. 적극적인 행위로 왜? 우리한테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야.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었다. 특히나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야. 순자는 하늘은 만물이 나올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그래서 하늘은 어쨌든 인간을 만들기는 했네.
하지만 하늘이 널 벌하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럴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고 자연일 뿐이다. 뭐 할 뿐, 만물을 생성해내는. 16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네. 특정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네. 새로운 입장이지. 이전과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16-1번.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건 이 아래쪽에 충분히 나와 있지. 그치? 16-2번. 그래서 1번이지. 똑같이 미안해. 답 찾았네. 2, 3, 4, 5번은 나머지는 뭐 찾을 수 없어. 18번 한번 보자. 불구지청. 하늘에 뭐 물어보지 말라야. 기억.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들의 의지를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네. 이 부분 한번 보자.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여기 부분도 하자. 인간사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엮어서 보면은 충분히 18- 기억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을까? 뭐 추론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그대로 써있지. 실제로 이렇게 찾아서 니은 자연은 제 나름대로의 변화의 길이 있으면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길은 전혀 똑같지 않다. 요 부분 왜 이렇게 길게 쳐질까? 여기까지 18- 니은 뭐 그대로 써있으니까 동그라미 쳐버리면 되고. 디귿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세 난세 우리 아까 봤었어. 그래서 요 부분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고 이렇게 하자. 치세와 난세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인데 뭐라고 하고 있어? 하늘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지. 18- 디귿 틀렸네. 리을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 요 부분도 그대로 나와 있었지. 그래서 18- 리을 맞아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지. 차분하게.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순자와 맹자. 맹자는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며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늘이 우리한테 뭐를 준다고? 성품을 줘. 성품. 인륜, 예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발현된다? 하늘에서 발현된다.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에서 발현된다.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이를 노력하고 수양하여 실현해 나가면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대. 1번 한번 보자. 비교하라고 그랬어.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뭐부터 보자? 순자가 한 말이 맞냐부터 보자라고 그랬지.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그랬어. 다른지 아닌지는.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줄치면 될 것 같아. 하늘은 단지 뭐야? 자연현상일 뿐이야.
그래서 18-1번. 19 다시. 고마워. 19-1번. 꼭 여기 치라는 건 아니고 너희가 더 적절한 근거, 내가 생각하기에 더 적절한 건 그것도 맞아.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순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맹자와 다른 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틀렸네. 순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였다. 순자가 그랬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뒤에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늘이 뭐 어떤 뭐 우리한테 뭘 주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무엇일 뿐이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이게 순자의 주장이었어. 19-2번 3번. 맹자는 순자와 달리 가르치고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네. (3번) 그럼 맹자는 맞았네. 그치? 그럼 뭐를 찾아봐야 돼? 달리가 맞는지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우리 19-3번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딱 3번 4번이랑 5번도 꼭 찾아봐야 돼. 알겠지?